안녕하세요. 대전 동아쌤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수능 특강 문학, 독서, 화작문 이렇게 3권 사가지고 3월 달에 이제 수업을 나가기 시작하는데 학교에서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미리 다 풀고 수능 시험 보는 것처럼 그걸 풀면 문제수로 쳤을 때 한 하루에 3회 정도 푼다고 작정을 하면 4일이나 5일 중에 다 풀 수 있거든요. 다 푼 다음에 틀린 거를 확정 짓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그 틀린 걸 분석하고 내용 보고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하는 건 뭐냐면 아이들한테 이제 작품을 한 줄 정리를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꾸 물어봐서 한 줄 정리한 샘플을 가지고 전체 주제만 인트로 수업으로 그러니까 도입 수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 수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학생들이 하나하나 작품을 너무 오래 봐요. 따로따로 보고. 그러니까 주제조차 기억나지 않고 나중에는 지역적인 것만 생각을 하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전체 주제, 시의 주제, 전체 시의 흐름을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지문을 읽고 분석하고 공부하기를 바래서 하는 수업입니다. 자, 보시면 현대시 이거 외에도 실전 문제 조금 몇 개의 시가 더 있는데요. 순서대로 현대시, 그 다음에 운문, 고전소설, 현대소설, 그 다음에 복합지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실전 문제 해서 이렇게 6강 정도로 나눠서 인트로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을 듣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를 갖고 오면 더 그 해설지 있는 것보다 몇십 배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주제를 한 번씩 기억해봐라 라는 거하고 한 줄 정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누적해서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지를 목표로 하는 수업입니다. 자, 보시면 자 제목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에도 봄은 오는가 이렇게 제목이 이겁니다. 이상화가 쓴 건데 이 빼앗긴 들이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 그러니까 한국이 되겠죠. 봄은 당연히 독립입니다. 일제시대니까. 오는가? 옵니다. 오는가? 이렇게 써리 쪽으로 물어본 것 같은데 오는가? 확실히 온다는 걸 알았어요. 더 반어적이라고 해서 맞아요. 자 그러면 이 빼앗긴 들에서 봄은 오는가가 앞뒤에서 이렇게 수미상관적으로 이렇게 시를 보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요만큼부터 요만큼이 빼앗긴 들 우리나라. 자 제일 끝에는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안 뺏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공간이 우리나라고요. 이 빼앗긴 들에 대한 묘사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제목 빼앗긴 들 국가에도 봄 독립은 온다. 이렇게 외우면 한 줄을 외우신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전개하니까 굉장히 빠릅니다. 빠른 상황으로 정리를 해서 그 내용을 기다리고 그 국어를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는 사람도 이 정도의 기본적인 주제를 기억하고 있으면 풀 때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쉬운 거는 다 풀 수 있습니다. 또 제목이 뭐더래요? 결빙의 아버지입니다. 결빙. 그러면 결빙, 빙은 빙하 얼음이고 이 얼음이 결합되니까 언다는 거예요. 한강교, 한강철교인지 한강에 있는 다리인지 모르겠는데 한강교를 지나가다 보니까 강이 얼었어요. 지금 어른이 돼서. 그러니까 이걸 보고 바로 부른 듯 춥다 라는 걸 떠올리는 거야. 춥다 얼음. 추울 때 기억이 딱 언제냐면 6, 7살 때 추운 밤인데 목조공문에다가 창도 부실하고 해갖고 엄청나게 쪄서 잠을 못 잤는데 아버지가 날 끌어안아주면 꼭 감싸주면 잠이 왔어요. 그러니까 자 나는 생명체니까 따뜻한 온기가 있어요. 이 안에 이 바깥에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근데 이 바깥이 어마어마하게 추워서 아버지가 나를 감싸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마어마하게 추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따뜻한 것은 아버지가 추워서 그런 것이다 라는 인식이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추위만 떠올리면 얼음만 떠올리면 추움만 떠올리면 아버지가 떠올라요. 그때 엄청 추웠는데 아버지가 나를 감싸줬는데. 그러니까 이 얼음물이 꼭 저승이 아닌 이승에 있는 물. 자 이렇게 금을 그면요 이쪽 저쪽과 이쪽 했을 때 이승입니다. 이승은 현세의 세계고 저승은 저쪽 세상이에요. 죽은 후에 가는 이 강이 네테의 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뱃사공이 있어요. 뱃사공한테 동전을 주면
그러면 요걸 건너가게 되고 여기에 망각의 우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물물을 마시고 다시 여기서 지내다가 뭐 환생을 하거나 그런다고 하대요. 자, 그래서 죽은 사람 2표에다가 동전을 물려주는 겁니다. 자, 이승에 있는 물, 꽁꽁물은 결빙, 이거 자체가 아버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시에서 화자는 이런 추웠을 때의 모습, 이런 얼음을 보는데 얼음은 차가운데 왜 아버지를 떠올려? 하는 거를 어머니를 부르면서 어머니는 이해하실 테지. 어머니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하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이 아버지에 대한 이 차갑기 때문에 얼음이 차갑기 때문에 더 따스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시가 뭐라고요? 결빙의 아버지입니다. 이해됐죠? 자, 다음에 이어령 씨가 뭐 학자하고 그런데 요게 바다와 나비를 그 해석한 겁니다. 상상력으로. 그러면 상상력은 관계론이래요. 관계. 그러니까 A와 B가 있다. 실체가 있다. 그럼 나비가 있고 바다도 있다. 이걸 이 실체를 하나하나 분석하는 거. 이런 건 실체론이라고 합니다. 실체론. 그럼 이 실체의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 그럼 존재론이라고 합니다. 존재론. 이게 있을지 존재론이라고 하고. 자, 이 A와 B의 관계, 이 관계를 다양하게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과 사물이 이렇게 실체하기 때문에 실체한 사물과 사물의 관계들이 다양한 관계들이 만들어지고 이 다양한 관계를 해석함에 있어서 상상력이 팽창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디서 어떤 바다와 나비라는 어떤 A라는 시가 있으면 그 시에 있는 이 단어들과 단어들을 이 체언과 체언들을 어떤 시인이 용언으로 이렇게 용언 이 두 개의 관계를 용언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줬어요. 서술어로 이렇게 표시를 해줬을 때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것도 관계론이 될 수 있고 이것과 이석의 해석이 이렇지만 여기에 있는 또 다른 문장에 있는 요 단어와 요 단어의 관계를 해석해보는 게 시적 상상력을 팽창시킨다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그래서 이 표본실이 뭐죠? 시예요. 표본. 그 시를 분석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뜻으로 시적 상상력으로 채집한 그것으로 해석한 그 채집은 뭐죠? 해석한 시를 해석해 본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표본실, 언어를 채집해서 해석해 봤다라는 그걸 샘플로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바다와 나비에서는 자, 이 나비가 지식이 됩니다. 이거 뭐 시에서는 공주라고 써 있는데 공주. 그러니까 이 지식이니까 뭐라고요? 뭐 전투적인 왕자도 아니고 얌전하게 착하게 자란 공주 지식인. 그러니까 연약하게 지식인 있지만 연약하게 아폴라로. 근데 이제 어쨌든 나비라는 것은 그래도 낮게 본 건 아니에요. 왜 그러면 애벌레가 완성체인 나비는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나비가 바다에 갔대요. 바다. 이 바다가 뭐라고요? 현실 치열한 현실 세계예요. 근데 수심이 엄청 깊어. 어떨 때는 엄청나게 휘둘리고 잔잔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깊은 수심이 있어. 이 나비가 이거를 푸른색 무밭이니까 푸릇푸릇한 무밭이니까 꽃이 폈을까 하고 꽃 찾으러 다녔더니 착각이었어. 엄청난 차가운 바다야. 그러니까 이 나비가 지치고 힘들어서 돌아와. 그런데 이 나비가 이렇게 팔락팔락 날아가는데 요 하늘이 딱 보이는데 여기에 이 허리에 초승달이 이렇게 걸렸어. 그러니까 이 초승달이 쪼만하니까 그리고 매우 차가운 느낌이 막 들어. 이 나비는 곡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곡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차갑고 이건 따스한 걸 바라는데 그러니까 허리에 초승달이 시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현재의 모습 자체를 포커스로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다음 이렇게 해도 한 줄에 뭐 그치 1분 정도가 안 되려도 30분 40분 그죠? 이렇게 걸리겠죠. 여기 보시면 내 마음의 고향은 없다. 내 마음의 고향의 제목이 여기까지 쳤어야 되는데 어쨌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는 없어. 그러니까 내 마음의 고향은 없다. 그럼 뭐라고요? 진짜 고향이 없냐? 자, 나 너 잊었어 하면 잊지 못했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니까, 나 더 잊었어 하고 편지 보내는 거 잊지 못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통사구조, 말이 계속, 같은 문장 구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없다.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없다. 하고서 그 고향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고향이 없는지를 써요. 오, 구줄구줄하게. 자, 그러니까 뭐라고? 구줄구줄하게 쓴 게 아니라 간절하게 그런 고향이 그립다,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 고향을 초설, 처음 눈 내릴 때 떠났대요, 이 사람은. 그 떠난 과정, 그리고 고향에서 내가 보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쭉 써주겠죠. 그런데 통사구조 반복은 뭐야? 내 마음의 고향을 떠올린다, 없다가 아니라 하면서 써주고, 내 마음의 고향을 떠올린다 해서 또 써주고, 내 마음의 고향은 없다 그러면서 또 써주고, 그죠? 난 다 잊었어. 이렇게 쓰는 거죠. 난 다 잊었어 하고 너에 대한 일씀. 이거 잊었어. 난 다 잊었어. 이거 잊었어. 난 다 잊었어. 이거 잊었어. 이렇게 표현했으면 좀 무섭죠? 고향에 대한 그림이니까 좀 덜 무서운데, 헤어진 남자친구한테 너 다 잊었어. 이런 거. 너랑 있었던 일 다 잊었어. 이런 거. 하고 잊어버린 걸 다 써. 반어법이죠. 무섭습니다. 그러면. 자, 또 하나는 이제 승무입니다. 승무. 승무는 스님이 춤을 추는데 남자 스님이 아니라 뭐 여자 스님이래요. 뭐 이렇게 되세요. 세목항 이렇게 박사꽃가리 얇은 꽃가리 이렇게 되세요. 이렇게 접어갖고 이렇게 접어서 만드는 거예요. 마치 그 저기 배 접는 것처럼 종이로. 그러면 이게 삼각형이 있죠. 삼각형 안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여성의 머리가 있고 거기에 눈이 있어요. 거기서 이 눈에서 눈물이 흘려요. 눈물. 삼각형이 있고 이게 눈이 있고 눈물 돌리고 여기 코가 있죠. 그림이 어쨌든 여자처럼 안 생겼어서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나비처럼 이것도 나비예요. 요 꽃갈도 나비지만 이 손도 나비예요. 이렇게 나비.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이 버선코도 나비처럼.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무대에 있어요. 이렇게 무대에서 춤을 춰요. 그 안에서. 근데 이 나비가 이것도 나비고 그것도 하나의 큰 나비고 이것도 작은 나비고 이것도 나비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나비들이 뭘 보냐면 금성, 샛별을 봐요. 금성. 이 금성이 뭐냐면 부처님이 요거를 보고 부처가 깨달음을 얻었대요. 샛별. 그게 별빛이에요. 이 번뇌는 종류가 108가지라고 그러는데 뭐 과거, 현재, 미래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고통의 종류들을 이렇게 하면 계산하면 어쨌든 108가지 번뇌가 있대. 이 번뇌를 가지고 별빛을 봐. 왜? 연약한 나비처럼 나비가 그러니까 뭐라고? 별빛을 보고 깨달음을 얻고 싶다고. 자, 보통 그 나비라고 하면 애벌레를 지났으니까 또 좋은 것 같긴 한데, 그죠? 지식인 것 같기도 하고, 나비, 그죠? 자유로움이 가지고 연약한 존재, 연약하지만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존재,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자, 알겠나요? 자, 다음 수선화. 수선화는 내용이 뭐냐면 수선화가 조금 서늘한 순간이니까 아침에 낮에 안 뜨고 아침쯤에 쭉 땅을 뚫고 어느 선 빈 땅이었는데 어느 순간 쑥 올라와 있어요. 그런 다음에 꽃이 싹 펴 있어요. 하얗게. 이게 줄기가 되게 길어요. 수선화를 보면. 그러니까 수선화가 시원한 날에 마치 한순간에 올라온 것처럼 정지된 순간처럼 그 꽃이 줄기가 쭉 길게 뻗어갖고 높은 자리에 활짝 펴요. 환하게. 그런 수선화에 대한 예찬을 쓴 시예요. 있나요? 다음에 이게 절정은 이육사인데 뭐 죄수번호가 264인데 이름을 모르겠는데 이육사. 그러니까 국어를 가르치면서 264, 264번 재수번호만 외우고 이름도 생각 못했네. 한번 찾아봐야겠다. 슬프다. 애들 가르치면서 시는 안 보고 가르칠 것만 봤네. 어쨌든 바람이 채찍까지 불어서 북방까지 고원까지 쫓아왔어요. 이렇게 쪽쪽까지. 그래서 꼭대기에 가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두 발도 못 써. 그러니까
눈을 딱 감어. 눈을 딱 감으니까 이 일제시대가 강철처럼 찾았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는 무지개다. 그래서 강철로 된 무지개. 이게 제일 유명한 구절이지. 독립 생각하면 되고. 됐죠? 다음. 요게 요거 자체 내에서 뭐뭐 하면 되냐면 이게 마음의 수수밭 갈 때만 막 어수선하죠. 항상 이렇게 막 우선해가지고 잘 안 보여. 수수밭에 들어가면 노파키도 앞이 잘 안 보여. 그러니까 마음의 수수밭. 그러니까 진짜 수수밭을 지나갔는데 이게 자기 마음의 수수밭이라고 생각하면, 그죠? 근데 이 마음을 자라게 하고 다듬고 관리하고 하려면 쉬지 않고 해야죠. 쉬지 않고 자기 마음을 관리하고 다독거리고 점검하고 그래도 수수밭처럼 내 마음이 뭔지 몰라 막 우수수서가지고 앞길도 안 보이고. 이해됐어요? 자, 개밥가라비 뭐 예를 들어 또 깨달음의 별을 보고 목표를 향해서 이 별을 보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거꾸로 썼어. 별이 세상을 보고 있다고. 어쨌든 내가 얘를 보니까 얘도 나를 본다라는 의미겠죠. 산도 보고 산도 올라가고 그랬더니 솔바람이 부추기고, 그러면 바람, 소나무 바람은 솔바람일 수도 있는데 살살 부는 바람일 수도 있고 부추기고 뭔가 나가라 뭔가 해라, 그치? 그럼 얘는 세상 사람이겠지. 솔바람은, 그죠? 이건 깨달음의 목표겠지. 산은 인생의 굴곡이겠지. 산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그지? 그런 상황에서 목탁은 뭐야? 스님들이 땅 때리는 목탁이잖아. 목탁새가 깨우치고 천불산, 그 부처가 1000개 있는 산이라니까 천불산이 마음으로 들어오면 완전히 이제 득도를 한 거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다시 이게 너무 정리를 길게 했네. 마음의 수수밭이야. 보는 수수밭. 그죠? 그럼 요건 다 펼쳐야 돼. 이렇게 제목이 마음의 수수밭이요. 그러면 마음의 수수밭은 뭐냐고? 쉬지 않고 단련해야 되고, 목표도 설정해야 되고, 인생 힘들지만 굴곡도 지나치고,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 거 부추기지만, 그지? 결국은 깨우침도 얻고, 그지? 천불산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이 되어야만이 내 마음의 수수밭이, 그지? 멀리서 보여서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고 하는 거지. 이해되세요? 굉장히 이거 목탁새도 그렇고 천불산도 그렇고 개밥바라기벌도 그렇고 솔바람도 그렇고 다 불교적이야. 그죠? 다음 해는 독립이래. 박두진 독립. 해야 솟아라 말간 해야 솟아라 이렇게. 네? 그럼 독립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아. 시험 볼 때는. 눈물 같은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아무도 없는 텅 빈 뜰. 왜 다 쫓겨갔나 보지? 근데 달밤은 시려 이렇게 나왔어. 뭐 달밤은 밝으니까 좋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자연물을 해석할 때는 세 가지라고 하겠죠. 긍정적인 면, 그냥 부정적인 면으로 본 거, 그 다음에 뭐야? 그냥 단순 자연물로 본 거. 달도, 그죠? 달이 달밤이니까 환하고 좋은 긍정적인 걸로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것처럼 이렇게 부정적으로 될 수도 있고, 그냥 단순 자연물로 될 수도 있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그러니까 매년 뭐 시들이 새로 나오기도 하고, 이제 점점 시대가 지나면서, 그죠? 국어 선생 한 20년 하고 나니까 10년 전에 시하고 지금 시하고 완전 대세가 달라져. 자, 어쨌든 요 제목이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이야. 자, 뭔가가 떨어졌어. 그러면 푹 엎어지지 말고 솟아오르는 팅 다시. 그럼 어차피 또 떨어지겠지? 그래서 또 올라가겠지? 그러면 또 떨어지겠지? 나중에는 영원히 멈추겠지만 점점점. 어쨌든 떨어져서 튀는 공처럼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튀어 올라 보라는 거야. 이거랑 난쏘공, 난장이가 쏘아올른 작인공, 하늘로 쏘아올렸지, 그지? 떨어져서 칠 거야, 그지? 걔는 그걸 같이 나와가지고 시험 문제 만들어도 참 재밌는 문제 만들어지겠네, 그지? 근데 최선의 꼴이래, 최선의 모양이래. 그러니까 쓰러짐 없이 살아보되 튀어서 인생을. 굉장히 긍정적이네, 그지?
근데 퉁퉁퉁퉁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멈춘다 그럼 누구나 죽어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요 모습 이렇게 처음에 튀어오르는 모습 무기력하지 않게 그지? 그러니까 시체처럼 툭 치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좀 생명력 있게 퉁퉁 튀면서 살으라는 거지. 뭐 질문하면 애들이 가만히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대변도 하고 주고받기도 하고 세상과 그지? 그런 얘기야. 다음 감나무 가지가 어우 이것도 읽어보고서 좀 무섭더라고. 자 감나무 가지가 이렇게 원래 뻗어 그지? 이 뒤에 또 다른 마도 가지에 대한 문제가 또 있거든. 그것도 있는데 그거랑 섞어서 내면 끝내줄 거야. 이게 가지가 넘어간다 라는 걸로. 어쨌든 감나무 가지가 뻗었는데 이 뻗어갖고 만약에 저승 사는 데까지 갔어. 저승까지. 그럼 요 끝에 뭐가 있어? 어? 감이 말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승까지 뻗고 이걸 또 뻗어. 이승으로. 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저승까지 뻗고 저승에서 또 나와서 사랑하는 님한테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못 가니까 난 죽어서라도 이해됐어? 자 살아있을 때 이렇게 뽑는 건데 이게 나뭇가지도 되지만 내 마음이고 관심이야. 이걸 뻗었는데 저승으로 뻗었어. 이제 난 죽었지. 더 이상 못 뽑히니까 이 저승에서 나뭇가지가 계속 자랄 수 있는 거 여기까지 자라서 여기까지 왔잖아. 그래서 여기에 님이 사랑하는 님이 있으면 어이구 이렇게 예, 사랑하는 님이 있으면 이 위에 나무를 감빛을 딱 맺혀 하나를 저승에서 사랑하는 님의 머리 위에 딱 떨어뜨렸어. 요게 새빨개 그 잠나무가 이 빛은 내 전생의 한이래. 빨간 선홍빛 한 무섭지. 그렇게 떨구는 게 내 한이니까 이거 드셔 하는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요 사람도 이 사람도 서름으로 살아있을지도 몰라. 알겠어. 나만 서럽냐? 이 사람도 서러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서도 미안함을 해소하면서도 하는 그런 적절한 구절로 써진 것 같아. 이해되세요? 다음. 자, 님의 침묵은 이게 한영우는 역설이에요. 역설 될까? 역설. 한영우. 왜냐면 스님들이 그 불경에 공즉시색 색즉시공이 나와. 반야심경에 반야바람일다심경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람일다시 조경옹계공 최고의 쌀이자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 근데 어쨌든 공즉시색 색즉시공 공이 즉 색이야. 색으로 볼 수 있고 색이 곧 공이야.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공은 텅 빈 공간이야. 원자로 얘기를 하면 이 핵과 이 원자핵이 10원짜리면 전자는 잠실운동장 외곽에 있는 아주 작은 먼지야. 그런데 이 핵 10원짜리도 깨질 수 있어. 그럼 쿼크라는 걸로 되고 뭐 업쿼크 다음 쿼크 해갖고 또 너 이과니까 알지. 문과돌이들은 모르거든. 근데 어쨌든 이렇게 깨면 이 쿼크 사이도 공간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이 먼지의 크기는 이 전체 크기에 비해서 의미 없고 이 핵도 10원짜리도 깨면 또 요것과 요거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니까 온 천지가 공간이라는 거야. 실체는 없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딱딱 때리면 이 덩치의 사물을 보지 전자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소리도 나고 덩치도 모를 수 있잖아. 이렇게 작은 세계 미시로 보면 미시의 세계 작은 현미경의 작은 미시로 보면 공인데 거시로 보면 거대한 세상으로 본다면 지구는 작은 먼지만한 덩어리잖아. 지구가. 이러니까 이건 색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미시와 거시를 즉 관통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크고 작은 시각을 통합하는 게 불교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님을 보냈지만 보내지 않은 거고 타고 남은 재가 다시 뭐로 되는 거야? 기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A와 B가 불가능한 사람 같지만 작은 세계와 큰 세계를 관통해 보면 다 안 되는 게 없는 게 이것이 있음으로써 당연히 이것이 있는 것이고 저것이 있으면서 저것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인연설이고 인과설이고 인연과 인과의 흐름에 따라서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고 거기서 내가 하는 일은 업으로 쌓이고
업장으로 쌓이고 그 업장을 해소하게 되면 해탈을 하고 이런 불교 논리를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데 한영훈이 이 님이 조국이야. 조국을 잃었으니까. 그치? 조국을 잃었지만 그래서 조국이 상실이 돼서 침묵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침묵한 게 아니라고. 그 요 침묵이 아닌 요 안에 수많은 말, 조국을 위해서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조국은 어떤 의미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의 의지가 이걸 감싸고 도는 거야. 그래서 님의 침묵을 감싸고 돕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독립에 대한 굳은 의지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상황 자체를 항상 역설로 해석을 하면 된다고 하는 거야. 자, 다음. 성북동 비둘기에서 이 성북동이 산이야. 산으로 되는데 여기 뭐 산이 있는데 여기가 평지면 뭐 이렇게 뾰족하진 않지. 어쨌든 요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지금은 그 비둘기 천시 받지만 어쨌든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평화의 상징 비둘기 999 하고 엄청났거든. 그러니까 근데 산에도 비둘기가 있었어. 이 산 비둘기가 재개발되면서 쫓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비둘기만 쫓겨나냐? 이 산에 살던 사람, 가난해가지고 판자촌처럼 산에 살던 재개발되면서 이 산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비둘기가 결국 뭐야? 현대인이야. 현대인 다 쫓겨난다고 평민들은. 그래서 우위야. 동물을 얘기해서 우위죠. 동물. 그래서 쫓기는 신세가 돼. 그러니까 산업화가 되면서 다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 사람들, 그 소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래서 서울이 재개발되고 발전하는 과정을 담은 시라 뭐 서울시 몇 주년 기념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뽑히고 그런다고. 그지? 자, 다음. 아까 선생님이 넘어가는 저거랑 해서 이 가지랑 관련돼서 그 감빛 그거이지? 그거하고 요 가지하고 연결시키면 엄청나게 좋은 문제 나온다고 그랬지? 그래서 여기 보면 담이래. 담장이 담. 그럼 담장은 뭐냐면 요걸 심어는 원초적 공간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담장이 이렇게 쳐져 있지. 그지? 그럼 요 안에만 심어졌을 거 아니야. 그럼 보통은 요 안에서만 피고 지는데 이게 가지가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를 착안해서 쓴 거야. 근데 목련도 좀 그 가지가 뭐 이렇게 담쟁이처럼 뻗는 건 아니더라도 조금 제법 높이 자라서 단장을 살짝 넘을 만큼 되고, 장미는 담을 타야 되고, 감나무도 높이 자라가지고 남의 집까지 갈 것 같고, 담쟁이도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당연히. 그치? 근데 담을 넘을 때는 그렇게 뭐라고 써있냐면, 이 담 넘는 게 뭐 자기 있는 공간을 벗어나는 게 뭐 즐겨갖고 신나고 흥이 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여기 이 밖에가 모르는 곳이야. 그게 무명이라는 거야. 무명은 밝지 않다, 어둡다. 불교에 나오는 거야, 무명. 그러니까 지식이 진리를 밝히지 못하는 혼란한 상태, 그게 무명이야. 그지? 그러면 이 잘 모르는 상태를 이 나무가 이 손끝으로 딱 벗어나가면 요게 만약에 눈이 있으라면, 왜? 가지도 눈이고 꽃눈도 있잖아. 이 바깥 세상을 다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걸 넘는 것 자체가 횡을 긋는 도박이야.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지? 도박이면서 이 무명은 불교적인 거지. 그지? 이거는 도야, 도. 도를 추구하는 수반, 아니면 동반, 둘을 동반한다. 근데 도반이라는 게 친구도 말하거든. 도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근데 여기는 도박이라고 그랬고, 이 기억을 니은으로 바뀌어버려서 반됐어. 그러니까 막 언어 유희를 엄청나게 잘 하면서, 그지? 그 내용도 둘 다가 필요하니까 쓴 거야. 그지? 근데 명확하게 이런 거 시인한테 물어보면, 이 도반이 도의 친구예요? 아니면 도의 기반이에요? 아니면 도를 추구하는 어떤 반석,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자가 뭐예요? 한자 써줬으면 알지. 근데 한자 안 써주면 이게 막 안 쓸 가능성도 있고, 박이고 이건 반이잖아. 기억일만 뒤집었잖아. 그지? 그런 상황도 있어. 자, 다음에 풀, 김수영의 풀. 김수영은 독재저항 시인이야. 그러니까 군사 독재. 풀은 인종이야. 바람, 독재자보다 먼저 죽고 권력보다 먼저 누워. 근데 심할 때는 뿌리까지 누워, 홀라당. 그래서 이걸 생명력이라고 우리 때 가르쳤는데 좀 자존심 상했어.
뿌리까지 놓고 이거를 민중의 끈질긴 생명력. 배울 때 고등학교 때는 부글부글 끓었거든. 어른이 되니까 뭐 그럴 법해. 끈질긴 생명력. 어른의 시각이요. 끈질긴 생명력. 어쨌든 눕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이게 좋은 거 같지, 그치? 그러니까 독재 정권을 물리치는 건 대중이다, 민중이다 라고 하면 좋은 거고, 출사처럼 이렇게 누울 때는 먼저 확 눕고, 그지? 피해 안 당하려고. 그 다음에 눈치 봐가지고 저 독재 정권 망할 것 같다 그럼 우르르 일어나고. 이거 볼 때마다 꼭 민중의 비겁함하고 민중의 위력하고 이 두 개 다를 얘가 한꺼번에 녹였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어. 그러니까 시인이 자기가 지식인인데 저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열하게 투쟁을 했으니까 투쟁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봤을 거 아니야. 근데 민중들은 그렇지 않잖아. 근데 어쨌든 일찍 눕잖아. 그래도 저 사람들이 일어서야 되잖아. 그래서 이걸 쓴 것 같기도 하고. 이해돼? 그 양마음, 시인의 마음. 그래서 진짜 절묘하게 잘 썼다 이 사람. 이거 보면서 맨날 감탄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제목이 초토의 시여. 초토화돼야 된다는데 이게 한자도 해야 되는, 그냥 초토화돼. 6.25 전쟁 때 완전히 초토화돼서 우리나라가 6.25 전쟁에 대해서 쓴 거야. 뭐 근데 아이들을 보면 희망적이고 전쟁이 일어나서 어린이들 죄책감이 있고, 그지? 전쟁은 뭐 슬프게 느끼고. 근데 개나리 보면 꼬시리가 당연히 희망을 발견하고, 소녀를 보면서 희망을, 희망, 비애가 있으니까, 오빠, 죄책감, 이거 했으니까 얘는 희망, 아이가 희망이니까 이것도 희망해야 당연한 거지, 그지? 그러면 조금, 그래도 낙관적이게 이렇게 보고 마무리 짓겠지? 에? 그러니까, 그 조금 너무 뻔한, 편안한 시로 그냥 이해를 하면 되지. 자, 다음에, 대바람 소리. 자, 대바람 소리가, 왜 솔바람 소리 아까 들었지? 그 바람하고 이 바람하고 바람만 묶어도 시험 내겠네. 에? 시험 문제 내는 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야. 솔바람 소리 있으면, 대바람 소리 있으면 바람 소리 넣고 바람의 특성 물어보고, 그렇다면 더 공통 점수 나오고 그런 거지. 어쨌든 대나무 숲을 통과하면 대바람 소리 좀 세게, 소나무 숲을 통과하면 솔바람 소리. 소나무가 가지가 줄기가 튼튼하고 기둥이, 소나무 가지가 많으니까 바람을 통과하면 좀 약하게 될 텐데, 대나무는 그 튼튼한 나무 사이를 휘 통과하면 좀 셀 느낌도 들지. 어쨌든 약간 센 겨울에 대단한 바람 소리. 그러니까 창문을 흔들지. 구름에 그러면 어른은 뭐 그림자도 흔들리고, 그치? 그때 책 읽는 방에서 심심하니까 병풍에 써있는 글이 낙지론이야, 낙지론. 그지? 즐거울락 특지, 즐거웠다, 뭐 이렇게 나올 텐데, 출세가 제왕의 문, 제왕으로 들어가니까 벼슬 하는 분, 출세의 문이 부럽지 않다 라고, 이 대바람이 불 때 서실에서, 그지? 안분제족하자, 현재가 괜찮지 않느냐 하고 다시 생각했다고. 그냥 그래서요. 자, 20번 가을 떡갈나무 섭하면, 떡갈나무 이파리 큰 거지? 이거 널적하지 않지, 이렇게? 그지? 약간 삐집삐집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 떨어뜨리면 그 숲이 뭐 먹을 게 많겠지? 떡갈나무 하면서 열매도 이렇게 똥 떨어져 있겠고, 그지? 에? 이파리도 막 덮여져 있고, 그러면 여기 벌레 살기도 좋고, 그지? 이거를 숲을 해치면 여기에 먹을 건 열매 있으니까 열매 먹기도 좋고, 그럼 조금 풍요롭겠지? 그러니까 거기에 간 거야. 근데 나는 슬프다, 현재 시인은. 가서 내가 슬픈데 내가 슬플 때 이파리 하나가 여기 뭐 둥치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파리 하나가 뚜루룩 떨어져가지고 내 발등에 툭 떨어지니까 이 나무가, 떡갈나무가 꼭 나를 위로한 것 같대. 이래서 뭐 그런 거야. 그래서 숲에 대한 느낌, 정이 넘치는 숲에 대한 느낌 하는데, 공감작이 3개나 들어간 건 좀 드문데 어쨌든 3개나 들어갔어. 이렇게 눈부신 날개짓, 파릇파릇한 산울림, 뿌린 노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치? 그럼 뭐라고? 산울림이라는 가수팀이 노래 부르는 거 아니야? 날개. 그럼 왜 이렇게 해요? 산 날개 노래. 산날 노래 하는지. 그지? 뭐 그러면 날산 노래 하면 어떻든 기억하고 있는 게 더 빨리 풀니까. 기억하는 게 더 빨리 풀지. 국어 엄밀하게 국어 공부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엄밀하게 수능은 암기 과목이고,
엄밀하게 외우면 그냥 풀리는 거고 엄밀하게 판단하는 문제는 안 내고 슬프지만 그게 진실이니까 외워야 되고 외워야 빠르고 외운 다음에 외운 걸 바탕으로 판단하는 게 빠르다는 거지. 어쨌든 윤동주가 참회록, 참회, 후회, 그지? 후회 아니면 참회는 후회보다 더 심하지. 반성, 그지? 뼈저린 반성, 참던 후회, 참는 후회 이렇게 생각하면 뼈저린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24.14릴래. 그때 반성을 하려면 뭔가 비춰보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구리거울을 동원시켰어. 구리거울, 청동거울. 이 청동거울이 청동이 주석하고 구리하고 합친 거고, 그지? 황동이 아연하고 구리하고 합친 거야. 이 청동기는 800도에 녹고 철기는 1500도에 녹아서 석기실 다음에 청동기 다음에 철기에 넣은 거야. 근데 어쨌든 청동거울, 그 황동거울, 청동거울 이런 게 거친 무늬 아니면 고운 무늬, 청동기 시대 제사의 의미로도 제사장 이런 의미로도 쓰인 거고, 이 구리 거울이 구리 거울을 닦으면 밝게 비춰서 햇빛에 비치면서 반사시키면서 반짝반짝 거리면서 아마 그지 제사도 지내고 그랬겠지. 그러니까 구리 거울이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 반성하고 제사적 의미, 참회의 의미, 참회를 하는 것처럼 이걸 닦아야 되는데 이게 구시대의 왕조의 유물, 어느 시대의 왕조의 유물이냐? 그러니까 우리 역사, 나라 잃은 역사를 비춰줄 수 있는 그 유물로 생각한 것 같아. 그 유물을 이걸 닦으면 이 유물에 드러난다고. 뭐가? 이 거울에, 청동 거울에, 이 구리 거울에 어떤 사람이 드러났는데 이게 나 같아. 나의 뒷모양이라 했으니까 앞모습도 아니고 뒤통수인데 운석이야.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 그 밑으로 혼자 걸어 들어가. 그럼 뭐라고? 운석에 맞아 죽든지 불타 죽지. 근데 이 사람이 뒷모양이 슬퍼 보인대. 이 내용이 들어본대. 그러니까 죄책감에 시달리는 느낌. 아니면 내가 뭔가에 희생해야 되는, 그러니까 운석이 오는 운명의 희생을 해야 되는, 나를 바쳐야 되는 이런 느낌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 그래서 유육사는 264번에서 저항신이 확실한데 이 사람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그 연상시키는 이런 신앙을 계속 쓰고 그러니까 잡혀 들어가서 어떤 이유로 잡혀 들어가서 이 안에 들어가서 그 감옥 안에서 죽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감옥 안에서 쓴 시하고 어려서 쓴 시까지 전부 다 모아갖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을 만들었어. 죽은 다음에. 이 사람 죽은 다음에 유고시집. 그 중에 첫 번째 시가 서시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서시를 첫 번째 시기 때문에 뭐 이 제목도 안 정했을지도 몰라. 그런 상황에서 첫 번째로 실었어. 이 서시를 신고 이렇게 시집들을 실었는데 그 안에 이 사람이 능력이 굉장히 섬세해. 이육사는 막 그 독립운동하는 과감한 남자 같으면 완전히 여성보다 더 섬세한 여성이 섬세하다고. 어쨌든 굉장히 감상적인 그런 느낌으로 나온 거야. 다음. 근데 김강규도 많이 보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이 시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꼭 사랑시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지금 어른이 돼서 희미해졌어. 뭐가 희미해졌냐면 4.19 시대예요. 4.19 즈음의 청년이었어 자기들은. 그러니까 4.19 혁명도 얘기하고 뭐도 얘기하고 그 당시에 뭐 사회 분노도 얘기하고 막 밤을 새워서 막 그 민족도 얘기하고 그 선생님 세대야. 응? 대학가에 가면 막걸리 먹으면서 맨날 정치 얘기하고 뭐하고 막 의기하고 막 저쪽에서 체류탄 터지면 와 하고 몰려가고 막 이런 순수한 시절에 그게 희미해졌다고. 그지? 근데 그 그림자가 언제 느껴져? 친구들을 만났어. 18년 후에. 그냥 추억하면서 옛날 얘기도 했을 거 아니야, 이런 거, 그지? 그때의 뜨거운 사랑, 옛사랑이라고 하면 그때의 순수함. 그런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순수함을 추억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집에 갈 때는 너 몇 평짜리 사냐? 아들 어디 갔냐? 이런 거 막 옛날 얘기를 해.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 그거 나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이게 속물은 아니야. 이게 속물은 나쁜 의미의 속물이 아니라 새 속에 물이 든 사람. 이 순수함에 대비하여. 그치? 그렇게 이해해야 맞아.
근데 요 순수한 옛사랑의 생각, 옛사랑, 내가 사랑하던 이게 뜨거운 열정을 갖는 요거에 비해서는 부끄럽지. 그거를 썼는데 읽으면 줄거리가 너무 잘 나왔어. 그러니까 줄거리만 읽고 모르는 거 물어보면 돼. 그치? 자, 다음 선우사. 요거 이게 우는 우정이고 선은 반찬이란 단어래. 그거에 대한 글, 사, 표 이런 게 글이야 다. 그지? 반찬 친구에 관한 글을 썼대. 근데 나 조반, 뭐 조반, 쟁반, 반자 들어간 게 쟁반이거든. 그 쟁반에다가 이게 공통점이 세 가지야. 깨끗해, 그 정갈해, 억세지 않는 세 가지가 가자미하고 쌀밥하고 나야. 셋다. 근데 나는 사람이야. 그지? 그러면 이 쌀밥은 뭐야? 들판에 있는 사람이야. 이 가자미는 뭐야? 바람에 있는 친구야. 그러면 얘하고 이렇게 셋이 있어 어울려서 쟁반 위에. 그지? 그 정도면 안분지족하고 좋은 삶이 아니냐. 왜? 얘도 가자미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맑은 바다에서 또 맑은 물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산다 친구고, 얘도 들판에서 햇빛 시달리면서 뭐 하면서, 그지? 나이를 먹어서 여기에 와 있는 거고, 나도 늙어가고. 그러면 이 셋 다 멋지게 살았지 않느냐 하는 밥상에 대한 예찬이야. 어렵지 않지, 그지? 줄거리를 알고 들어가면 이게 뭔 말인지 아는데 안 그러면 너무 뭐야 선우사?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꼬이기 시작하니까. 자, 벼는 이성부의 벼요. 이게 민중이야, 민중. 그냥 벼, 풀, 또 뭐 있어 민중이? 벼도 있고 풀도 있고. 그 흔한 거, 항상 먹으면서 사는 거, 이런 걸 다 민중이야. 민중 백성. 백성이라는 것은 신하 백성 해서 조선시대의 의미고, 민중은 지배자, 민중, 대중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갈등주의 이런 거고 되는 거고, 국민 하면 민족주의의 의미가 있는 거고, 국가주의니까 국민주권주의. 그지? 이게 민중은 뭐라고? 갈등주의. 백성은 뭐라고? 신분주의. 그러면 대중은 많은 무리 이렇게 다 똑같은 건 거의 비슷한 말로 쓰이는데, 어쨌든 자, 민중의 희생과 고통 속에서 이게 벼들은 뭐라고? 이리저리 막 시달리지, 그지? 희생 있지. 그리고 뭐 햇빛도 엄청 세고 막 폭우도 오고 고통도 있지. 근데 이걸 당해야 되는 거에 대한 분노감도 또 있지만, 그래도 이리 쓰러지던 저리 쓰던 저리 뭉치던 서리 기대면서 휘청하면서 더불어 살지. 그것 자체는 좀 좋아 보인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바람이 휙 불어도 이게 복원력이 있어, 생명체는. 그래서 다시 일어나지. 그걸 이제 아량으로 표현했는데 조금 마음이 아련해지지, 이런 말로 표현해주고 그러면 그런 느낌이야. 됐지? 다음. 자, 향수는 노래도 있어. 그곳이 차마 꿈엔 들이질리야. 이렇게 향수 노래도 나오고 그러는데, 뭐 얼룩배기 황소가, 우리 공부할 때는 황소는 황소고 누런소인데 얼룩배기면 젖소인데 얼룩배기 황소가 어딨냐고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 근데 어쨌든 이 노래가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 가락이 꼭 그 고향 찾아갈 때 약간의 잔잔하면서도 들뜨면서 흥겨운 리듬, 이 리듬감은 굉장히 절묘하게 잘 어울려졌고, 자, 그곳이 고향이지, 참아지. 아차에도 참아, 이게 필수적으로 어쩌면 꿈에도 잊지 못한다 라는 걸 요걸 계속 반복해서 쓰면서 리듬감 후렴구처럼 해놨지. 그치? 이거는 뭐 노래로 한번 틀어가지고 들어볼 해. 그러면 그 시 이해도, 만약 이 시를 모르면 향수 노래 찾아서 한 번만 들어보면 훨씬 더 설명보다 잘 이해되는데. 자, 그 다음에 국토서시. 뭔가 이 사람도 막 저항하고 국제저항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나오네. 응? 찾아보니까 민중을 위한, 그러면 이게 민중이랑 뭐야? 투쟁 했다는 거지. 민중을 위한 국토여야 된다고. 만약에 누가 저항하고 그러면 자기는 온몸으로, 그게 뭐라고? 통째로 온몸으로 저항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뭐 삶을 보태겠대.
뼈를. 이해됐지? 그러니까 투사로서의 시 이런 느낌이 든다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게 이제 아내 숙경에 영전에 바친다. 죽은 데에다 바친다고. 아내 이름이 숙경이야. 숙경이 영전에 바친다. 김춘시 씨. 영전에 바친다. 하고 하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 인정 못하는 게 초반부에 나오다가 밖으로 보니까 비가 막 억수로 쏟아져. 그러면 이런 거랑 똑같아. 이 비가 가운데 왜 인정 못하다가 나는 풀이 죽는다 그래. 자, 이 밥상에 꼭 아내가 있는 것 같아. 없지. 어디 갔나? 하고 찾아고 가고 싶어. 억수로 비가 내려. 도저히 못 뚫을 만큼 아내의 무담도 못 가. 그러니까 풀이 죽는 거야. 기가 죽고. 이해됐어? 뭐 엄청 슬프게 썼는데 사람들 평가가 나는 풀이 죽는다. 이게 뭐 대박이다. 그 강한 김춘수 씨의 시에서 이 시 자체가 요거에서 현실을 인식하면서 그 시 자체를 살렸다 그러는데 이런 거는 내면 안 되는데 내가 생각에 그렇다고. 적어도 아내에게 바치는 시를 교과서에 싣고 그 수능에서 문제를 풀기를 바랄까? 좀 슬프다 그러면. 그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걸. 무슨 생각으로 이걸 여기다 넣고 그랬나 모르겠어. 자, 나무의 옹이 같은, 이거는 또 뭐냐면 흰 부추꽃으로. 그래서 이거는 멋있는 건 줄 알았어. 이 부추꽃이 부추에 꽃이 핀데 하얘. 그거 꼭 눈 내린 것 같아. 많이 피어 있으면.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뭐라 자기는 삶이 서툴대. 그럼 나무가 보면 이렇게 막 옹이도 지고 그러잖아. 그래서 만약에 도끼질로 이것도 자르려고 하면 막 여기서 보피가 패이고 막, 그지? 그러니까 이게 옹이같이 상처나고 힘든. 그래서 그런 삶이라고 자기는 나무의 옹이 같은. 그런데 이거 나무 어쨌든 잘라야지. 잘라가지고 이거 뗄감으로 쓰지. 그럼 이 옹이에서 뭐 나오는 줄 알아? 이렇게 거품처럼 부글부글 뭔가 나와. 이거는 이 아궁이에서 나처럼 장작을 어려서 떼본 사람은 많이 봐. 나무에서 부글부글 거품처럼 나왔고 이 하소연하는 것처럼 힘듦을 토해내는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돼서 이게 되면 나중에 이게 돼갖고 이제 불 붙잖아. 그럼 엄청나게 활활 타. 그리고 인생을 타면서도 이 나무는 인생 한 번쯤은 활활 태울 수 있잖아. 그지? 아무리 쓰레기 같은 나무도 활활 태울 수 있지 않냐 인생에. 포기하지 말아야지. 그지? 온몸을 태워. 그러면 진짜 하얀 재가 돼. 잘 완전 연소되면 흰재. 아니면 타담한 거는 숯.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자신을 태우면 하얀 재가 되거든. 그 하얀 젯을 부추밭에 뿌리면 이 부추꽃, 하얀 부추꽃으로 환생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첫 번째는 자기의 삶이 나무 같다고 그랬으니까 나무에 옹이 같고 상처난 나무 같고 서툰 삶이라고 할 것 같은 거고. 그러면 현재는 이렇다고. 두 번째는 활활 타고 싶다고. 활활 자신의 온 생명력을 다 바쳐서 시를 쓰고 싶다고.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이 됐어. 내가 어느 순간에는 활활 타는 쟤처럼 아이들 가르쳐야 돼 이런 생각 하거든. 왜 그러냐면 나는 애들 가르치는 게 천직이여. 그래서 내가 진짜 피토하게 수업을 하고 피토하게 하는 걸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가져. 그러면 그렇게 하얀 재가 돼서 영원없이 타면 하얀 부추꽃으로 환상해도 새로 태어나도 만족할 것 같다. 환생하면 저런 걸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쭉 써줘. 됐지? 자, 다음. 요시에서는 평상이 있어. 이게 뭐라고, 국수는 서민들이 먹는 집이잖아. 국수.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먹는 집인데 이 국수집이 잘 돼봐. 그럼 잘 되면 요 바깥에 이렇게 평상을 하고 마루 같은 상을 놔. 이거는 누구나 앉아서 훌떡 앉을 수 있는 거야. 평상은 뭐야? 평등한 세상일 수도 있고, 이해됐어요? 접근하기 쉬운 세상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 시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 안 하는데 내가 볼 땐 그렇다고. 이렇게 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평등한 세상에서 서민들이 여기서 먹으면
자, 평상에 앉으면 또 특징이 뭐냐면 여기다 상을 이렇게 길쭉하게 나면 여기에 내가 앉잖아? 모르는 사람이 여기 또 앉고 왜? 여기 또 앉고 이렇게 차. 그러면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식사를 하게 돼. 그러다 보면 인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세월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이구 막걸리 한잔 하실래요? 그러면 나눠 먹기도 하고 이렇게 보듬어 준다고. 그런 공간에 대해서 쓴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그 서민들의 감정, 느낌들을 포커스를 잘 잡아서 쓰는 거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요건 제목은 적막한 식욕이래. 적막한 식욕. 이게 제목이야. 그러니까 뭐 100주년, 박목월 시인 100주년 기념하면서 적막한 식욕 해가지고 뭐 책도 나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 쓸쓸하니 적막한 거 조용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식욕이 조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가할 때 느끼는, 조용할 때 느끼는 그런 뜻이야, 느낌. 근데 그 감정은 대략적으로 쓸쓸할 수 있다고. 자, 지금 이 꿈꾸는, 야, 저승갈 때, 이 식욕, 적막한 식욕이 생겨. 근데 그러니까 심심해, 쓸쓸해, 조금 외로워. 그럼 정신적인 허기가 생기지. 그 정신적인 허기가 생기는 게 그 허기를 메꾸고 싶다라는 게 식욕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저승 갈 때 막 마지막 주먹이다면 거기서 이거 아는 사람이네? 한 잔 먹고 가! 하고서 부른다고. 그때 한 잔 먹고 갈 때 안주가 뭐라고? 메밀묵이라고. 메밀묵 찹쌀떡 이렇게. 그 굉장히 흔한 서민 음식. 이해됐어요? 지금은 흔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 메밀묵 찹쌀떡 그것도 리듬인데 메밀묵 찹쌀떡 이렇게 뭐 어떻게 있는데 그걸 자꾸 하면 그게 있어. 특이한 그런 느낌의 그때 먹는, 그지? 자, 그러면 밤에 적막하고 조용하고 심심하고 뭔가 간식처럼 먹을 거 없을까? 할 때 찾은 게 메밀묵 찹쌀떡 할 때 그 메밀묵. 이해됐어요? 자, 다음에는 자, 여기는 하얀 들국화. 뭐 들국이랑 들국화로 치면 하얀 들국화 폈어. 되게 예쁘지? 그랬더니 심술 부리는 것처럼 하얀 들국화 피면 뭐한디유? 사투리로 뭐한디유? 님이 없는지. 내 마음은 지푸라기 같고 푸석푸석하고 이것도 하얗지. 그지? 뭐 서리도 허옇게 내릴 테고. 왜? 들국화가 국화는 가을에 피잖아. 그지? 설이 다 내려갖고 이거 다 죽어버릴 거고. 그지? 내 마음은 어둠이 아니라 어둠일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진짜 경치가 너무 예쁠수록 누구 떠오른다고? 없는 님 떠오른다고. 그지? 그거를 사투리처럼 쓰면서 투덜거리면서 예쁘게 그리움을 안전하게 얘기한 거야.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아휴 돈 있으면 뭐한디유. 자식들 다 걱정시키는디. 예? 예? 속색이는디.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식들이 문제잖아. 이런 것처럼 하얀 들국화 피면 뭐한디유 했을 때 이 들국화가 문제가 아니라 님이 그립다는 거를 쓰기 위해서 들국화를 끌어들여가지고 쓰는 거지, 포커스가. 그지? 자, 다음은 떠나가는데 요것도 노래야. 딱 좋잖아. 나도야가 안다. 이게 뭐 떠나가는 거에서 김수철이 사람이 젊은 시절을 눈물로 보낼 수 있나. 그 다음에 떠나가는데 이렇게 했는데 나도야 간다 라는 요거를 해갖고 노래가 있어. 김수철 나도야 간다. 근데 나도야 이렇게 띄었어. 나도야라고 안 하고 일부러 띄었대. 포커스를 맞춰주고서. 근데 봐봐, 나라는 것은 내 생각은 나 간다잖아. 두라는 것은 너도 가라, 나도 가고 너도 가고. 근데 야 간다라는 감탄, 이게 다 세 개가 난 따로따로라 이렇게 쓴 것 같은데 띄어쓰기를 통해서 주변을 환기하고 한자 의미를 잡은 것 같은데 어쨌든 자, 배가 떠나가지, 그치? 감정이입하는 거야. 이것처럼 나도 현실 극복을 위해서. 그럼 일제시대 현실 극복을 위해서 고향이 여기에 살고 싶지만 아쉽지만 좋지만 요걸 뒤로 하고 간다고. 근데 막 내가 그걸 가면 막 맞바람 치면서 바람이 막 나를 괴롭히고 뭐 그러겠지. 못 떠나가게 하고. 그럼 이거 방향을 다 거스리고 나는 간다고. 됐어요? 자,
자, 다음. 요거는 또 뭐냐면, 이 모난 밥상, 이게 모난이 이렇게, 뭐야, 각진 밥상. 이게 세상은 정글 같은 세상이래. 그래서 모난 밥상이래. 그래갖고 서로 밥그릇 빼앗고, 밥그릇 뺏고, 밥그릇 엎어버리고 그런데, 근데 옛날에 이렇게, 밥그릇 뺏는다. 이렇게 다 각졌지, 거의 다. 요즘 식당도. 근데 옛날에 이렇게 둥근 밥상에서 둘레둘레 앉아서 말았잖아. 꼭 내가 여기서 제비면 입 벌려면 쪽쪽쪽쪽 먹여주는 것처럼 제비 새끼처럼. 그래서 어머니 밥상이 둘의 밥상이 둥근 밥상이 그립대. 그때 같이 제비 둥지처럼 먹고 살고 제비 새끼처럼 먹고 살고. 그러니까 모나다. 근데 모난 세상, 각진 세상, 그지? 둥근 세상 이렇게 대립지어서 하는 거야. 34번. 이제 아버지의 마음인데, 뭐, 어쨌든, 요 내용에는 가족들을 희생하다. 근데 어느 정도 직접적이 써 있어. 그래서 자식들을 염려한다. 근데 아버지 자체가 조금 고독이 있다. 이렇게 말 못할 고독이 왜 생기냐면, 아빠가 일하는데 애들한테, 어린 자식한테 이거 써.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은 못 이해하지. 그래서 아내한테 만약에 얘기하면 아내가 너무 걱정하지. 그래서 혼자 사귀는 게 있어. 그래서 이제 조금, 혼자라는 느낌이 좀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런 다음에 갔는데 자식을 염려하고 혼자 힘들지만 어떨 때 보면 자식이 아빠 힘들어? 그러면 그게 순수한 거잖아, 사람이. 그 순수한 아이의 순수함으로 이제 위로가 되지. 아빠 내가 나중에 돈 벌으면 많이 줄게. 이렇게 하면 피식 웃으면서. 그치? 이렇게 그런 마음이야. 자,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자, 이게 34개 하면 이 한 줄 정리를 지금 했으면 이 아래다가 그 해설에 있던 아니면 선생님 수업에 있던 그지? 요점을 간단하게 추가로 정리하면 압축 정리하기가 좋잖아. 그 다음에 요 한 줄 정리 밑에다가 수업 전에 궁금한 거 내용 보고 시 보고 궁금한 거 쭉 보면 그거 쭈르륵 정리해주면 거기다 추가로 네가 정리하면 되잖아. 근데 오답이 발생하거나 변형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결국은 요 시잖아. 요 시. 요 밑에다가 추가로 여기다 이렇게 단어식으로 쭉 쓰든지 쭉쭉쭉쭉 쓰게 되면 그지? 응? 나중에 특징 적어보면 나중에 다 정리되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시를 모르겠어. 그러면 포스트잇에다가 그걸 깔끔하게 써갖고 정리해갖고 여기다 하나 딱 붙여놓으면 자주 보면 요게 나중에 한 줄 정리로 다 누적되겠지. 그지? 그런 다음에 이게 늘어났어.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요게 이렇게 썼더니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포스트잇도 한 장 붙였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걸 총 정리해서 나만의 한 줄 정리로 또 만들면 그지? 나중에는 정리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뭐 몇십 개 단어만 있으면 다 이해되고 나중에는 통달을 하게 되지.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지금 거를 잠깐 이제 훑어보면 이제 다 봤어. 자, 거꾸로 보자고.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의 마음은 뭐라고? 희생, 염려, 위로, 그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됐고. 요거는 뭐라고? 어머니의 둥근 밥상처럼 둥글둥글한 세상이 그립다. 그지? 그지? 자, 나도야 간다는 뭐야? 독립운동하러 나도야 간다. 그지? 그렇게 해도 돼? 독립운동하러 나도야 간다. 끝. 자, 그 다음에 들국화가 피면 뭐야? 이미 없는디. 끝. 자, 다음 거는 뭐라고? 적막할 때, 식욕 돋굴 때, 찹쌀떡, 메밀묵, 그지? 됐지? 자, 그러면 평상에 있는 뭐라고? 서민들의 국수집. 끝. 다음 뭐라고? 흰 부축꽃처럼 하얗게, 그지? 타서 열정적으로 살고 싶다. 그지? 다음. 이건 뭐라고? 비가 너무 내려 아내에게 못 간다. 헌시에서. 이건 뭐라고? 민중을 위해 국토에 내 자신을 바친다. 향수는 뭐라고? 고향 그리웁다. 듣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거 뭐야, 이렇게.
자, 다음에 변은 뭐야? 변은 민중이다. 끝. 그지? 선우사는 뭐라고? 반찬 친구들. 그지? 깨끗하고 정갈하고 억세지 않은 우리 친구들처럼 안 붙는다. 다음 뭐야? 오. 오케이. 4.19의 기억은 희미하지만 그지? 그 옛날 사랑, 응? 사랑, 우정, 추억에 대해서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했다. 그지? 자, 뭐라고? 윤동주는 그지? 자신의 소극적임을 참여하고 뭔가에 그지? 희생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독립을 위해서. 떡갈나무집 가니까 그지? 좀 풍성하고 그런데 이파리가 내 발등에 떨어지면서 위안이 되더라. 그지? 자, 이거는 뭐라고? 대바람 소리에 근데 대바람 소리가 들리고 외부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지만 안 문지적하겠다. 그지? 대바람 소리가 들리지만. 자, 초토화된 곳에서도 희망을 찾는다. 아이들에서. 그지? 풀. 민중은 푸른 민중이다. 그지? 먼저 울고 먼저 일어나는. 자, 이거는 뭐라? 가지가 담을 넘을 때 뭐라고? 신세계에 대한 신세계가 열린다. 그지? 신세가 열리는 것 같다. 자, 성북동 비둘기는 뭐라고? 재개발로 쫓겨나갔다. 자, 나라를 잃어서 침묵하는 것 같지만 침묵보다 더 뜨거운 독립의 의제가 감싸고 있다. 그치? 자, 뭐라 그랬어? 그래서 밤나무 가지, 어이구, 볼펜도 없네. 밤나무 가지 저승, 이거 뭐야? 제목이 뭐지? 한이네, 그지? 뭐라고? 감나무빛, 감나무, 저승에서 온 감빛의 한. 그렇지?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자. 해는 독립이다. 마음의 수수밭을 지나, 그지? 목닥새의 깨달음, 천물삼이 마음속으로, 그지? 근데 바람은 부치기지만, 그지? 넘어서 도를 찾는다. 마음의 수수밭을 지나 도를 찾는다. 또 절정에 뭐라고? 절정에 또 떴어. 그냥 안 움직여. 까먹었다. 별거 아닌데 다 하고 가자. 자,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봄은 와. 봄은 온다. 그지? 들을 빼앗아도 봄은 온다. 됐지? 이걸 위로 올려야 되는데 까먹었다. 이거냐? 자, 그 다음에 뭐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결빙. 그치? 이 결빙이 아버지의 사랑을, 그치? 추울 때일수록 더 느끼게 한다. 시적 상상력은 뭐가? 시의 소재들과의 관계를 찾는 것은 관계론. 그지? 그 소재에 대한 특징은 실체론. 그지? 자, 뭐라고? 나비가 지식이니 현실 세계의 무서움을 느낀다. 그지? 내 마음의 고향은 있다. 이런 거. 자, 승무는 뭐라고? 도를 추구하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번뇌를 벗어나려고 하는 나비의 몸짓.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수선화는 뭐라고? 시원한 순간에 순식간에 활짝 높은 데까지 활짝 핀다. 그지? 그 다음 뭐라고? 이 극단의 순간에서 눈 감고 포기하지 말고, 그지? 어려움이 뭐라고? 희망으로 전환해서 생각해봐라. 라는 의미야.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 습득을 해줬는데 이렇게 해주고 문제를 푼 다음에 틀린 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부탁드리는 거는 하나 읽고 뭐 공부하면서 풀지 말고 권수가 많으니까 빠르게 풀어. 그래서 틀려놔. 그걸 확정져가지고 틀린 걸 해결하는 식으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라. 그렇지? 이렇게 스크랩 하는 것처럼 뭐들 고전 논문, 그지?
그 다음에 고전 소설, 현대 소설, 그 다음에 복합 지문 이렇게 또 따로따로 찍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